산이 무기처럼 날아다니고 번개가 우주를 갈랐습니다. 100개의 팔을 가진 괴물이 한 번에 100개의 바위를 던지는 동안 한 거인은 영원히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았죠.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최대의 전쟁, 티타노마키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에서 신과 티탄이 맞붙었고 패배한 자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한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크로노스, 시간의 신이자 티탄족의 왕이었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도 내 자식에게 왕좌를 빼앗길 것이다. 이 예언 때문에 크로노스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태어나는 즉시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 둘, 셋. 5명의 아이가 아버지의 뱃속으로 사라졌죠. 그러나 6번째 아이 제우스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레아가 돌을 담요에 싸서 대신 내밀었고 크로노스는 그것을 아이인 줄 알고 삼켜버렸어요.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 숨겨져 자라났고 성인이 되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약물을 크로노스에게 먹였죠. 물약을 마신 크로노스는 뱃속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놀랍게도 신들은 죽지 않았어요.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형제들이 모두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우스는 5명의 형제와 함께 그리스 최고봉 올림포스 산으로 향했어요. 그곳이 바로 반란의 본부가 된 겁니다. 크로노스는 분노했습니다. 모든 티탄 동맹을 소집했죠. 아틀라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티타노마키아, 우주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테살리 평원, 양 군대가 처음 마주한 전장입니다. 한쪽에는 올림포스의 젊은 신들, 정의와 용기로 무장했지만 경험은 부족했죠. 반대편에는 티탄들, 신들보다 먼저 존재했던 고대의 거인 종족. 그들은 기간테스라고도 불렸어요. 우주를 수천 년간 지배해온 신들의 선조이자 적이었죠. 그들의 신체는 신들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티탄들은 산봉우리를 꼬리째 뽑았어요. 그냥 산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처럼 던졌죠. 상상이 되시나요? 산맥 하나가 하늘을 날아오는 광경을요. 대지를 주먹으로 내리치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협곡이 생겨났어요. 올림포스 신들은 압도당했습니다. 헤라의 마법도, 포세이돈의 물의 힘도, 제우스의 번개조차도 티탄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신들은 밀려만 갔습니다. 제우스는 깨달았죠.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르타로스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타르타로스, 지하 세계보다 더 깊은 곳, 영원한 어둠이 지배하는 감옥. 제우스가 그곳에서 찾은 것은 사이클롭스였습니다. 이마 한가운데 거대한 눈이 하나 달린 기괴한 거인들. 크로노스가 그들을 무서워해서 가둬버렸던 거죠. 제우스는 사이클롭스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자신을 도와달라고? 함께 크로노스를 무너뜨리자고. 사이클롭스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우주 최고의 대장장이들이었거든요. 용광로가 불타올랐습니다. 거대한 망치가 쇠를 내리쳤어요. 불꽃이 튀고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울렸죠. 사이클롭스들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마침내 망치질이 멈췄습니다. 용광로에서 꺼낸 첫 번째 무기, 그것을 본 제우스의 눈이 빛났어요. 번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의 번개가 아니었죠.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압축해 만든 궁극의 파괴 무기였어요. 제우스가 처음 그것을 움켜쥐었을 때 하늘 전체가 반응했습니다. 번개가 그의 손에서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렸죠. 이거라면 크로노스와 맞설 수 있어.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받았습니다. 세 갈래로 뻗은 창날이 푸른 빛으로 빛났어요. 그가 삼지창을 한번 휘두르자 타르타로스의 지하수가 폭포처럼 솟구쳤습니다. 바다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대지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었죠.
하데스가 받은 건 투구였습니다. 검은색으로 빛나는 불길한 아우라를 내뿜는 투구. 그가 그것을 머리에 쓰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데스의 목소리만 들렸죠. 보이지 않는군. 완벽해?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적, 그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전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처음으로 번개를 던졌을 때 티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번개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땅에 꽂자 거대한 쓰나미가 티탄 군대를 덮쳤습니다. 하데스는 투명 투구를 쓰고 전장을 누비며 티탄들의 무기를 빼앗았죠. 전세가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티탄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들은 수천 년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아틀라스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8년, 전쟁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테살리 평원은 더 이상 평원이 아니었어요. 피로 물든 황무지였죠. 하늘은 계속 어두웠고 대지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또다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 번 더 타르타로스로 가야 한다. 제우스가 타르타로스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낸 것, 헤카톤 케이레스.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같은 거인들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들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흉측하다는 이유로 가둬버렸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적이 된다면 어떤 군대도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제우스는 그들을 풀어주며 제안했습니다.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크로노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 헤카톤 케이레스는 동의했고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티탄들이 처음 그들을 봤을 때의 충격을 상상해보세요. 팔 하나하나가 거대한 바위를 집어들었어요. 팔이 100개니까 동시에 100개의 바위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 거인만이 아니라 여런이었죠. 바위에 비가 내렸습니다. 티탄들은 아무리 강해도 이건 막을 수 없었어요. 방어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공격이 쏟아졌거든요. 아틀라스의 전략도 무너졌습니다.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우스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았어요. 우주의 에너지를 번개 하나에 집중시켰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그 빛을 받고 티탄들조차 공포에 떨었죠. 제우스가 번개를 던졌습니다. 번개는 크로노스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빛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하늘과 땅을 흔들었습니다. 크로노스가 쓰러졌습니다. 시간의 신이, 티탄의 왕이, 우주를 지배하던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티탄들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이 쓰러진 군대는 군대가 아니었죠.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고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10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겁니다. 승리했지만 이제 정의를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전쟁에 가담한 티탄들은 타르타로스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한때 사이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가뒀던 바로 그곳으로요. 제우스는 헤카톤 케이레스를 감옥 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티탄들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한 티탄에게는 특별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아틀라스, 티탄 군대의 총사령관, 전쟁을 이끈 전략가. 제우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영원히 하늘을 떠받들고 있어라. 천상의 무게, 우주 전체의 무게가 아틀라스의 어깨에 얹혀졌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틀라스는 끝없는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하늘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타노마키아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우스는 하늘과 번개의 신, 신들의 왕이 되었어요.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죠. 올림포스산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우주에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티탄의 시대는 끝났고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크로노스도 원래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어요. 폭군이었던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구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크로노스 자신도 폭군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삼키는 괴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도 아들 제우스에게 무너졌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힘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더 큰 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제우스는 과연 다를까요? 그도 언젠가는 자신의 자식에게 왕좌를 빼앗길까요? 그리스 신화는 계속됩니다. 제우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오늘은 우주의 운명을 바꾼 10년 전쟁 티타노마키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올림포스 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